반갑습니다. 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도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도 얘기. 사실은 이 영상, 이와 관련, 오늘 주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영상을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찍었었는데, 썩 이렇게 편집하고 이렇게 올리는 데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두 번이나 이렇게 찍었는데, 같은 주제로 해가지고, 이런저런 뭐 이렇게 이유로 해서 미루다가 이게 영상 찍어놓은 걸 한번 올려야 되는데 하고 있었던 차에 이게 제가 좀 또 다른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게 내용을 보면서 이게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구글 코리아에서 계속적으로 뭡니까 우리나라 정부에게 이게 고화질입니까? 고정밀도 25,000분의 1입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초고정밀도의 지도를 요구하고 있죠.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구글이 우리나라의 고정밀도 지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내용은 뭐 쉽죠. 일단은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반대하는데 구글은 일단은 지도를 지도 소스를 받고 나면은 자기 마음대로 이 지도를 이게 원천적으로 가지고 생산하고 했던 대한민국 정부의 요구에 관계없이 이게 지도라에 보면은 이게 군사적 목적이나 여러 가지 군사 지리나 여러 가지 이게 가려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지금 뭐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데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단 자기네들 손에 넘어가면은 모든 수정 권한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뜻을 굽히고 있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수정하라고 요구해도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권리는 자기네들이 있다는 거죠. 최종 결정권은.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이 지도는 넘기면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지도를 넘기면 되지 않는다. 일례로 그 국감에서 보면은 이게 국회의원이 이게 국감에서 이렇게 묻죠. 구글 코리아의 부사장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묻는데 그 질문 중에 이런 게 나오죠. 동해를 갖다가 일본해로 포기하는 게 맞냐, 동해로 포기하는 게 맞냐 이렇게 하니까 대답을 잘 못하죠. 그 심플한 대답인데 굉장히 결국은 이 지도를 넘겨주고 나면은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만족스러운 답은 얻어내기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하죠. 이게 뭐 지금까지의 그 구글이나 초기업적인 기업들이 한 행태를 보면은 이거는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이런 거는 뭐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마지막 결정권을 회수하든 뭐 수정하든 그 결정권을 우리가 가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게 이게 명확한 답이죠. 어떠한 이게 압력을 미국 정부를 통해서 하더라도 지도 주권은 우리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기업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어떤 기사 때문에 관심을 가졌냐고 하면요. 이 구글 코리아의 지도 요구가 나왔을 즈음에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뒤에 백그라운드 봐주시면 아프리카 유니온이 이게 실제 대륙의 실제 사이즈를 보여주는 세계 지도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는 주제로 해가지고 이게 나왔는데요. 8월 15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뉴스인데 로이터 뉴스인데 내용은 뭐냐 하면은 유엔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지도를 지금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보통 보는 사용하는 지도가 아니라 그 지도는 북반부가 좀 크죠. 그 지도가 아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대륙의 크기를 반영하는 지도를 사용해라고 그러니까 교체해라 공식적인 지도를 하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아프리카 유니온이라는 이게 연합체는 아프리카 대륙 5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연합체 지역의 기구라고 합니다. 굉장히 거의 다 아프리카에서 이게 55개 회원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프리카가 55개국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굉장히 놀랐는데 나라가 많다는 걸 어쨌거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프리카가 실제로
뭡니까 굉장히 큰 대륙이고 유럽은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근데 과도하게 지금 현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는 유럽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죠. 제가 일례로 제가 어릴 때는 이게 그 뭡니까 그 그리스 로마나 이런 역사를 가끔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뭡니까 이게 그리스 로마가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광대한 뭡니까 땅을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서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느꼈었죠. 그런데 실제로 실제 대륙의 사이즈를 이렇게 표기한 지도로 가지고 한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던 제가 생각했던 어릴 때 그렇게 감으로써 그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평소에 사용하는 지도로서 이 유럽의 역사 속에서 이게 뭡니까 유명한 장군 이 왕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배했던 땅의 크기를 상상했던 것과 실제로 이 실제 대륙을 나타낸 지도를 보고 이게 한번 추측해 보면 굉장히 이 크기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 과대평가됐다는 거죠. 과대평가 실제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징기스칸이 전 세계 대륙을 장악한 거에 비하면 뭐 잽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의 역사를 과대평가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은연중에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 뭐 이렇게 오늘 찍고 나서 미적미적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새로 찍게 됐냐면 다음 백그라운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X에서 올라온 사진인데 지도와 관련해서 올라온 게 인포그래픽스인데 이 한번 보시면 러시아의 뭡니까 서구 유럽의 끝에서 아시아의 끝 알래스카 쪽에 있는 곳까지 6,400km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 대륙의 저 왼쪽에서 오른쪽 사우디 밑에까지 뭡니까 이게 이디오피아 쪽입니까? 에르트리아 쪽 끝에 보면은까지 이게 7,200km이지 않습니까? 그림상으로는 이게 러시아가 2배 정도, 2배는 아닌데 뭐 거의 2배죠. 2배 정도의 길이로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아프리카 더 길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죠. 많은 오류를 일으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지도는 메르카토르 도법입니다. 메르카토르 도법. 쉽게 말하면 이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하는데 이 지도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좀 추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러한 유해는 메르카토르 도법의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도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유명한 뭡니까 지도학자에 대한 주장을 한번 보면요. 그분 뭡니까 J.H. J.B. 할리라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지도학의 영국의 지도학자이자 권위자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지도에 대해서 주장하는 걸 보면은 이 지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라는 겁니다. 정치적 도구. 그래서 이 지도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지도가 왜 중요한 정치적 도구인지에 대해서 주장하는 이 J.B. 할리의 1980년대 후반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특히 뭡니까 지도, 지식, 권력과 같은 저술에 이 지도, 지식, 권력이라는 이 뭡니까 자기 저술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도는 권력의 표현이다. 지도는 지리적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거울이 아니고 지도 제작자, 카르토그라퍼라고 하죠. 지도 제작자와 그를 후원하는 권력 집단의 의도, 이데올로기, 관점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는 단순히 있는 그대로를 그린 게 아니라 예? 이데올로기와 권력 집단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결과물. 두 번째로는 선택과 배제의 과정이다. 이 지도를 그리는 과정 자체가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배제할지, 무엇을 크게 그리고 무엇을 작게 그릴지를 정치적으로 선택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 지도가. 세 번째로는 제국주의의 무기다. 할리는 지도가 총이나 군함만큼이나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무기로 사용하여 정복과 제국의 현실을 정당화하고 새로운 영토에 권력을 투사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지도가. 그래서 뭡니까? 의도적으로 북쪽 북방부가 크게 그려지는 메르카토르 도법의 이 지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은연중에 우리 내리에 그 유럽이 선진국에 해당되는 그 유럽이 실제 크기보다 훨씬 크게 보인다는 거죠. 크게. 그 대신에 아프리카는 왜소하고 작게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지도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유엔의 아프리카 유니온에서는 메르카토르 대법 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메르카토르 도법 대신에 정적 도법이라 해가지고 이퀄 어스 프로젝션 그러니까 지도 크기를 그대로 분사해서 그린 지도를 채택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르카토르 지도가 아프리카 대륙의 실제 크기를 축소하고 유럽이나 북미 지역을 과장하여 보여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아프리카에 대한 주변적이고 왜소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AU는 아프리카 유니온은 이러한 공간적 편견을 바로잡고 교육 및 정책 수립의 단계에서 아프리카의 진정한 규모와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엔이 지도 교체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면 이게 메르카토르 프로젝션에 가면 메르카토르 지도입니다. 보신 분들은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메르카토르가 도법의 메르카토르가 누구냐 하면은 메르카토르는 1512년에서 1593년 쉽게 말하면 16세기 사람이죠.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블랑드로 발음도 그런데 현재 벨기에와 네덜란드 사이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 출신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이고요. 그래서 1569년에 메르카토르 도법을 창안했다고 합니다. 이 도법 지도 보시면 이게 1569년에 제작된 지도죠. 굉장히 이게 보면은 좀 정밀하다. 특히 뭡니까? 유럽과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아시아에 어우르는 이 위치는 굉장히 정확하죠. 지금 보더라도 아메리카 지역 쪽이 조금 뭡니까? 지금 많이 좀 부정확한데 그래도 그 당시에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는 굉장히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욱더 유명한 것은 이 메르카토르가 더욱더 유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지도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이게 아틀라스 아닙니까? 아틀라스가 이게 지도첩이죠. 지도들을 여러 나라의 전 세계 지도들을 이렇게 나오는 지도책의 이름으로서 지도 모음집을 아틀라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아틀라스 용어를 세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메르카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르카토르 도법의 이 장점이 뭐냐면은 북쪽을 크게 보이고 이게 중국 적도가 좀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메르카토르 장점이 뭐냐면은 모든 각을 보존함으로 지도상에서 두 지점 사이의 직선이 나침판의 방위각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나침판의 방위각하고. 그래서 어디에 좋으냐면 항해에 적합하다. 항해에. 나침판에 의해 정해진 방향을 따라 직선으로 항해할 수 있어 장거리 항해에 매우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 항해에. 그 다음에 그런데 단점으로서 뭐가 있냐면은 이게 면적을 왜곡한다고 합니다. 면적, 당연하죠. 이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유니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북쪽은 굉장히 크게 그려지고 이게 아프리카와 같은 중앙은 굉장히 왜소하고 상대적으로 적게 그려진다는 거죠.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면적은 심하게 왜곡되어 가대평가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린란드는 아프리카와 비슷한 크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이게 정적도법이라고 하죠. 실제 면적을 투영해서 나타낸 지도를 정적도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장점은 면적이 정확하다는 거죠. 정확하다. 면적 크기대로 거의 나타난다는 것이 가장 장점이고 또 장점이 뭐냐면은 이게 통계나 비교하는데 아주 이게 좋다. 왜냐하면 실제 그 크기대로 나타나니까 우리 인지적으로 쉽게 어느 쪽이 큰지 자격지를 상대 비교하는데 굉장히 편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면적과 인구 밀도, 자원 분포, 작물 생산량 등 단위 면적당 통계 자료를 비교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특히 인포그래피스 같은 데로 자료를 나타낼 때 그림으로 정확한 면적을 이렇게 표시하면은 어떤 설명보다는 쉽게 인지할 수가 있죠. 쉽게 이게 상대 비교가 된다는 거죠. 단점 뭐냐? 이게 정적도법의 장점이 메르카토르의 단점이고 메르카토르의 장점이 정적도법의 단점이죠. 그러니까 정적도법이 실제 땅 크기대로 그리는 도법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은 면적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대가로 대륙이나 나라의 모양이 일그러지거나 방위각이 왜곡된답니다. 방위각. 특히 극지방으로 갈수록 모양이 왜곡이 심해지기 때문에 항해용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해용으로. 항해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뭐 항해하는데 사용하는 덮법을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구본 있죠, 지구본. 지구본 보면은 우리 지금 구글 지도 보면은 구글 지도로 해가지고 구글 어스 해가지고 이게 지도를 찾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완전히 느끼죠. 땅의 크기라든지 실제 이게 뭡니까 입체감이 있고 실제 크기를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죠. 이게 구글 어스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뭡니까 이 크기가 이게 실제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또 나라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항해하는데 뭐 지금 이게 그 나침반을 가지고 이 지도를 가지고 이게 항해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 없죠. 실제로 산업에서 그렇게 사용되지가 않죠. 실제로 위성으로 해가지고 다 항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제로 우리가 뭡니까 항해의 메르카토르 도법이 이게 유용하다 할지라도 현재의 뭡니까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거는 실제로 많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통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실제 면적을 나타내는 지도가 유용하죠. 이게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빨리 유엔의 공식적인 지도를 정적도법 실제 면적을 나타내는 지도를 사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 백그라운드 봐주시면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런 러시아의 네, 동과 서가 6,400km인데 아프리카의 동과 서를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뭡니까 제일 긴 쪽, 약간 기울긴 했지만 이 제일 긴 쪽에 어쨌든 러시아도 제일 긴 쪽을 나타낸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아프리카 제일 긴 쪽에 아는 이쪽만 해더라도 7,200km가 되는데 훨씬 김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각적으로는 이 2배 이상 크게 보이는 이러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메르카토르 도법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아프리카 유니온이 요구하고 있는 실제 땅의 대륙의 크기를 반영한 지도를 사용하는 게 맞다. 빨리 채택해야 된다. 이러한 뭡니까 이 지도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 편리하고 또한 뭡니까 실제 크기를 인지할 수 있는 지도를 사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빨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